시가총액이나 주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유연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항공우주가 우리나라 일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지금 몇 달 동안 수익률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대표님 뭐 하고 계세요? 오늘 백조님한테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저기에요. 유정란이라고 합니다.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3월 12일 달걀이에요. 그리고 이제 박스에는 유정란 선물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당연히 이렇게 키우는 닭에서 하신 거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사실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김하고 계란 두 가지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김만 있으면 밥을 싸 먹을 수 있고 반찬도 이렇게 혼자서 만약에 뭘 하게 되면 계란 후라이 한 3개 정도 하면은 밥 한 그릇을 뚝딱 먹을 수 있는 그런 체질이라서 이거 너무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키우는 거 막 이렇게 보내주시고 해서 그런 거 먹으면서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스스로도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2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함께 밸런스 산악회 산도하고 그리고 또 매주 화요일 날 어제였죠.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5km에 도전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달리셨던 분들은 뭐 10km도 아니고 5km는 뭐 그냥 눈 감고 뛰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평생 학생 때랑 군인일 때 빼고는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이에 이제 막 뛰는 초보 러너죠. 그래서 초보 러너이기 때문에 5km도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데 그걸 하는 이유는 사실 최종 목표는 하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과정, 목표를 세우고 중간 단계를 계속 실행하고 안 되면 피드백하고 다시 목표까지 가는. 그래서 저는 목표가 하프 마라톤입니다. 풀 마라톤을 목표로 세우진 못하고요. 하프 마라톤이 목표인데 그럼 하프 마라톤 전에 10km를 당연히 뛰어야겠죠. 10km 전에는 5km를 뛰어야겠죠. 그래서 5km를 테스트 삼아서 제가 뛸지 못 뛸지는 아직 장담 못하지만 한 번도 안 쉬고 기록 상관없이 한 번도 안 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뛰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언론적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너 왜 주식하니? 부자가 되고 싶어서죠. 우린 일단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왜 부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뭐 경제적 자유를 갖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잖아요. 근데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으로 경제적 자유가 있는 것도 행복한 삶을 가지는 충분 조건이긴 하지만 거기에 또 하나 있죠. 건강한 삶. 건강하지 못하면 억만금 있어도 행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맨날 병원 다녀야 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건강도 챙겨야 된다. 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건 건강한 삶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해 봅니다. 거래소 지수는 2379.72포인트. 아쉽지만 2400을 회복하진 못했어요. 아쉽게도 2400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는 온도 차이가 확실히 달랐다. 어제는 와 진짜 이거 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쭉쭉쭉 떨어지고 바닥도 없이 떨어질 거야? 2300만 지키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었다면 오늘 2300만 지키면 좋은 데가 아니고 좀 다시 빨리 2400 회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욕심이 드는 건 장이 어제보다 오늘 훨씬 안정적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봉의 형태는 양선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5장이 좀 밀렸어요. 5장 이렇게 분 차트를 보시면 저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한 12시까지 12시까지는 엄청 좋았고 2400 가깝게 움직였으니까 2390까지 움직였으니까 12시까지는 좋았는데 12시부터 좀 쭉쭉쭉쭉 흘러내리면서 약간 아쉬웠던 그래도 퍼센트로는 1.31% 상승이니까 어제 2.5% 하락에 비한다면 제가 장중시장에 썼는데 어제 지옥이었다면 오늘은 천당이다. 지옥 천당 하니까 뭐 종교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2년 정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들어오고 저희 가족들은 계속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았었는데요. 근데 밴쿠버 교민들 사이에서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한국의 삶과 비교해서 캐나다 밴쿠버의 삶은 재미없는 천당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국에서의 삶은 재미있는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라는 것과 천당 지옥과는 좀 다른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겠어요? 캐나다에선 뭐 그냥 사람들 인구 밀도도 적고 자연도 좋고 뭐 어디 가도 편안하고 하니까 행복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이나믹한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삶, 저는 특히 뭐 강남에서 살고 있으니까 강남역만 나가봐도 정말 정신이 없죠. 뭐 가게 정신 없고 뭐 다니는 사람들 정신 없고 막 재미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좀 많이 힘들죠, 살기가. 경쟁도 심하고 그잖아요. 뭐 하나 뭐 오픈런 뭐 무슨 내가 내 돈 내고 수천만 원 내고 가방 사야 되는데 뛰어가서 사야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쨌든 재미있게 지금 한국에서는 다이내믹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 같아요. 주식도 막 이렇게 별 변동 없이 흘러갈 때는 마음도 편하고, 하지만 그 마음 편한 게 막 재밌진 않아요. 그냥 어제와 오늘 늘 똑같은 한 달이 지나가고 나면. 근데 이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막 급락했다가 급등했다 하면 보이지 않는 찬스도 생기고,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좌가 올라가지 못하면 천당이 아닌 지옥이니까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주식 투자자로서의 숙명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지옥을 살아가는 건. 재미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재밌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 폭 빠져서 휘둘리면 재미있는 지옥이 될 거고요. 반대로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재미없는 천국과 재미있는 지옥이 있다면 재미있는 천국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재미있는 천국이 뭐겠어요? 결국은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벌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기법을 각자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저도 만들고 있고, 또 그 만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하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교육기관도 운영하고 그런 거니까. 오늘 당장 제가 100억 셔츠를 입고 있죠. 이것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한 거예요. 100억 대학 오늘 매주 수요일 날이니까 말씀드렸지만 100억 대학은 지금 광고가 아니에요. 왜? 이미 다 끝났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시작했고 오늘 두 번째 수업이고요. 만약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하반기에 9월쯤에 이기 시작할 거니까.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그렇고 코스닥 지수는 3.05% 상승 마감. 거래소와 달리 다행스럽게 코스닥은 양선 마감했고요. 781.17포인트. 그래서 코스닥은 양선 마감했으면 막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올라갔냐? 그렇진 않지만 얘도 한 12시부터 꺾였는데 그래도 한 2시 반부터 다시 좀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양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미국 증시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단계고요. 특히 SVB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어떻게 말들이 많을까요? 원래 제일 확률이 높았던 0.5 빅스텝을 할 것이냐, 아니면 0.25 가장 지금 절충안으로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장 좀 무난한 시나리오는 사실은 0.25 베이비 스텝. 근데 만약에 금리 동결, 금리 인상이 날 안 해? 그러면은 금리 측면에서만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금리가 두려웠었는데, 금리 인상이 두려웠었는데, 만약 금리 인상 안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또 시장에서는 안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대요. 왜? 금리 측면만 보면 안 올리는 게 좋지만 왜 안 올리냐의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물가가 잡혀서가 아니라, 물가가 잡혀서 금리를 안 올리는 게 베스트인데 물가가 잡혀서 금리를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SVB 사태 때문에 야 금리를 계속 올렸더니 은행이 망하네? 그럼 금리 더 이상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동결해. 그럼 만약 그렇게 동결하면 그쪽 문제는 좀 덮을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물가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의 아마 금융위원회의 FOMC 회의가 지금 투자자들 모두에게 기다려지고 있는, 근데 이제 0.25가 거의 합의점인 것 같아요. 베스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 0.5는 야 그렇게 계속 금리 올리면 또 망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들. 금리 안 올리면 야 물가 못 잡으면 어떡해. 그래서 절충안으로 0.25가 지금 베스트, 우리 투자자에게 베스트가 아닌가, 재료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의 흐름들, 오늘 밤에 또 어떻게 미국 증시가 움직일지, 또 어떤 재료들이 SVB 사태와 관련한 또는 다음 주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가 특히나 원래 미국 증시가 중요하지만 어제 급락도 미국 증시 때문이었고 오늘 급등 반발 매수세도 미국 증시 때문이니까 어제 미국 올랐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오늘 반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미국 증시가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절대 밤새지 마세요. 예전에 김국진 개그맨님이 밤새지 마란 말이야. 알아 몰라. 잘 몰라요. 아, 세대 차이 난다. 뭐 CF 있었어. 뭐 CF 폰 밤새 하다가 밤새지 마란 말이야. 뭐 이런 CF 그 구절이 있었는데, 한국 주식 투자하면서
미국 증시가 영향을 준다고 밤새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이다. 왜? 우리가 밤샌다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치만 보면 돼요. 30분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다우가 몇 퍼센트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나스닥이 몇 퍼센트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왜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어떤 업종이 올랐는지 어떤 업종이 떨어졌는지 보는데 30분이면 좋게요. 그걸 못하러 우리가 밤을 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밤샌다고 결과가 달라지진 않기 때문이죠. 아침에 보면 충분해요. 여기까지 지수에 대한 말씀드리고 바로 대형주 움직임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대형주는 어제와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는 정말 파란색이 많았다면 오늘은 빨간색이 훨씬 많죠. 삼성전자 지수 정도의 상승, LG에너지솔루션 지수보다 더 큰 상승, LG화학 지수보다 더 큰 상승. 근데 기아가 오늘 만약에 관심 종목 하나만 뽑으라면 기아겠네요. 왜냐면 일단 4% 상승, 물론 LG전자도 5% 상승이지만 LG전자는 사실 어제 떨어진 거에 대한 반발 매수 상승이 더 큰 것 같고요. 반대로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고점을 뚫는 상승이거든요. 그리고 차트가 정말 1월, 2월, 3월 중순까지 이 우상향의 각도가 굉장히 좋죠. 지수가 조정을 받던 안 받던 어제 하루 음선 나왔지만 바로 오늘 되돌린 암성으로 땡겨버리는, 그래서 기아가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시총 1위와 2위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게 시가총액 비교법이죠. 지금 현대차가 36조고요. 기아가 32조예요. 요 정도 차이는 제 기억에 가장 좁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기아가 현대차보다 시총이 더 커진다고? 정말 좀 상상하기 힘든데, 만약에 기아가 현대차보다 시총이 커진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추세적으로 계속된다면 기아가 현대차보다 훨씬 유리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현대차를 많이 갖고 있을까 기아를 많이 갖고 있을까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현대차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현대차가 더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시중에 다니는 차도 현대차가 더 익숙하시고, 또 주식 투자자로서도 현대차가 더 우량하고 좋은 회사야. 왜? 기아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망한 회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가 왠지 안 망할 것 같은 이런 미신은 아니고 당연한 우리 학습효과죠. 그런데 실제 시총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번 망했던 기아가 지금 시총이 32조고 너무나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했던 현대차가 36조예요. 근데 심지어 이게 만약 역전이 된다? 추세적으로?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고, 그때부터 우리는 기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현대차보다. 시총 1위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차트가 이런 모습, 지금 현대차의 차트와 기아의 차트를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확실히 납니다. 그러면 제가 늘 그러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뭘 받아들이냐? 기아는 한번 망했던 회사가 현대차랑 비교가 돼?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 시총이. 그러면 이걸 인정한다면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왜 기아가 이렇게 현대차만큼 좋아진 거지? 라는 거를 파악을 빨리 하셔야죠.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대형주에서는 좀 더 보면 오늘은 PI 첨단 소재가 16%나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다 뭐죠? 한전 KPS 바로 원전 관련주들. 거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주이면서 차트가 정말 좋아요 지금. 그래서 방산주의 대장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5조잖아요. 5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조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차트를 비교해 보세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조죠. 한국항공우주가 4조예요. 차트 보시면 이게 한국항공우주의 차트입니다. 완전히 고개 숙인 종목이죠. 꼬리를 내렸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머리를 올렸죠. 좋은 차트가 뭐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잖아. 머리를 올리고 올라가는 거. 한국항공우주는 꼬리를 내리고. 근데 지금 5조와 4조죠.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아가 현대차의 시총과 근접해지고 있다는 걸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 3월 강의에서 분명히 그 말씀 드렸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앞으로 더 주목받을 것이다. 지난달에 1, 2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지난 3월 강연회 때, 3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강연회 때 치킨 맞추는 분 치킨 한 5번 드린다고 하면서 퀴즈를 뭘 내렸었냐면, 우주항공 방산주 시가총액 순위 질문을 했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답을 했던 분이 뭐라 그랬죠? 한국항공우주가 1위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위라고 했죠. 근데 제가 한 분 더요 해갖고 다른 두 번째 분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위고 항공항공우주가 2위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답변을 뭐라 그랬죠? 두 번째 분이 정답인데 첫 번째 분도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다. 왜? 1월
2월 중순까지는 한국항공우주가 시총이 1위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위였고요. 그때뿐이 아니고 그때까지 그러니까 되게 오랜 기간 한국항공우주가 1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위였어요. 그런데 2월 중순 후반부터 시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추세적으로 이게 계속 간다면 우리는 한국항공우주를 절대 살 필요 없고 오히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펀드 매니저, 외국인들, 돈 많은 사람들 뭐를 좋아해요? 1등을 좋아한다고요.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돈 많은 사람이 1등주를 사겠어요? 2등주를 사겠어요? 당연히 1등주를 삽니다. 그렇다면 한국항공우주가 앞으로 추세적으로 꼬리를 내려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머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1, 2위를 계속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그때 강연할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그 경우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현대차는 좀 이렇게 숙이고 있고 기아는 빳빳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시총이 역전이 되고 그게 추세적으로 계속된다면 이제 더 이상 현대차가 최고야가 아니고 기아차가 최고야로 바뀌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비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야 돼요. 현대차가 최고가 아닐 수도 있겠네? 기아차가 최고일 수도 있겠네? 투자자는 결국은 시가총액, 주가에 받아들이는, 시가총액이나 주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유연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항공우주가 우리나라 1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지금 몇 달 동안 수익률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이게 바로 시가총액 비교법이다.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큰 차이가 나겠죠? 그럼 시가총액 비교법은 언제 공부해요? 제가 삼박자 투자법에도 써놨고 매달 강연회도 하고 예를 들어 오늘 100억 대학도 하고 그럴 때 제가 늘 공부시켜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자, 거래 대금 보겠습니다. 제 방송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해줘. 매일이 구체적인데?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랑 똑같아 지금. 뭐가 똑같아? 어제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 거 에코프로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거래 많이 됐던 게 뭐예요? SPG. 그래서 SPG는 현대그룹에서 감속기 쪽 인수한다고 했었는데 거래가 또 다시 터지네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로봇 쪽에서 SPG 거래가 많이 됐네요. 2차전지에서 에코프로가 거래 많이 됐네요.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네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와 오늘 달라졌나요? 거래는 똑같이 에코프로도 SPG도 삼성전자 주변으로 많이 되어 있죠? 거래는 똑같아요. 뭐가 달라져 있죠? 주가가 달라져 있네? 어떻게? 에코프로는 20% 올랐고요. SPG는 25%가 올랐어. 이게 어렵냐고. 제가 늘 거래대금이 중요해요를 몇 년 동안 하는데 거래대금상에 안 보고 있잖아. 그러면서 어디 이상한 종목에 들어가서 이상하다 이건 왜 안 오르지 하고 있잖아. 매일 거래대금 얘기해 주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하는 물건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아무도 관심 없는 전국에 한 2명만 사는 그런 브랜드 사고 싶어 하는 사람 없잖아. 전 국민이 모두 다 갖고 싶어 하는 거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주식은 전 국민이 지금 매매하고 있는 에코프로, SPG를 관심을 안 갖고 난 이거 찾아냈어 이런 거잖아. 물론 투자 방법이 다르긴 합니다. 뭐가 달라요? 단기 매매 쪽에선 이런 거래대금 많은 종목은 무조건 분석해야 되고요. 반면에 나는 그냥 한 2, 3년 갖고 있을래요. 달라요. 2, 3년 갖고 있을래요 할 때는 아직 사람들이 관심 없는 종목 사놓고 2, 3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2, 3년 갖고 있을래요 하고 거래대금 안 보고 그냥 재무제표만 보고 샀어. 정말 2, 3년 꿋꿋하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대나무처럼 소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으면서 갖고 있을 수 있나요? 그런 분 거의 없을걸? 난 2, 3년 기다리려고 샀는데 10%만 빠져봐. 왜 안 오르고 왜 빠져 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주식 괜히 했다 이러고 있잖아.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만 떨어져도 자존감 떨어지고 주식 괜히 했다는 생각 할 거면 그럴 거면 이런 거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거래대금 많은 쪽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근데 정말 난 아니야 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소외되어 있고 재무제표 좋고 나 좀 사서 2, 3년 기다려보자 라는 마음 하시면 돼요. 하면 돼. 근데 살 때는 그래 2, 3년 너무 우량한 종목이라고 사놓고 10%만 떨어지면 왜 안 가지? 죽겠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 때부터 결정이 돼야 돼요. 나는 매매를 위해서 했고 손절매도 확실히 할 건지 아니면 무던하게 움직이는 종목.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재미없는 천당.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거 저점에서 하면 그게 딱 재미없는 천당이에요. 다이나마키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한 3년 지나면 30% 50% 올라가 있을 수 있죠. 재미없는 천당. 재미있는 지옥. 하루에 30%도 벌 수 있는데 하한가 맞아갖고 하루에 30% 손해 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재미있는 지옥을 재미있는 천당으로 만들 수 있고
자, 그래서 어제랑 똑같이 거래대금 쪽에선 에코프로가 지금 기준이다. 뭐의 기준? 2차전지 상승의 기준. 거기에 에코프로 BM이 같은 관련 자회사. SPG가 로봇에서 기준이다. 왜? 현대그룹에서 지금 감속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재료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거래가 많이 돼 있다. 그리고 금양그린파워는 뭐죠? 신규 상장 관심 갖기. 신규 상장주 관심 갖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또 갭상승 이렇게 올랐어. 신규 상장 움직이네? 뭐 이런 식으로. 성일하이텍은 왜 움직이지? 성일하이텍은 워낙 기술력이 인정받는 폐배터리에서 시총 넘버원. 뭐 이런 정도로 거래대금 상위를 우리가 보면서 돈이 어디에 몰려있지? 자, 그 다음은 등락현황. 등락현황에서 오늘 상한가가 지금 현재 5종목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상승률 탑30이 12%입니다.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어제 같은 날은 사실 상승률 탑30 볼 필요도 없어. 왜? 상승률 탑32가 32등 종목이 4% 올랐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오르는 테마의 그 힘을 분석하는데 표본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무 하락장이었으니까. 근데 오늘은 적절하죠. 상한가도 4개나 나왔고 상승률 12% 이상이 탑30에 올랐으니까 그럼 어떤 종목들이 올랐나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2차전지 관련이 일단 올랐죠. 여기 뭐 TC 스틸도 보이고 상한가에서도 보이고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일단 올랐고 에코앤드림도 바로 보이죠. 에코앤드림이 ENDD가 이름 바뀐 거잖아요. 에코앤드림, 에코프로 그리고 쭉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들 들어가 있고 TC 스틸도 있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로봇주도 당연히 보이죠. SPG도 보이고 로봇에서 그리고 또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로봇주 또는 2차전지 또는 AI 몇몇 주들 결국은 기술주들. 그래서 지수가 크게 움직일 땐 현재는 기술성장주가 움직이고 또 반대로 어제처럼 지수가 빠질 땐 기술성장주가 빠지고 그럼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 기술성장주는 재미있는 지옥. 그냥 전통 제조업 우량주는 재미없는 천당. 근데 사실 재미없는 천당일지 재미없는 지옥일지 모르잖아. 그냥 계속 재미없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런 기술주들이 재미있는 지옥이 아니라 재미있는 천당일 수도 있죠. 막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몇 달 있다 봤더니 우상향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거래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6개월 후엔 어떻게 움직여 있을지 단기 움직임과 중장기 움직임을 계속 예측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도까지 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어제는 제가 그랬잖아요. 사실 제 목소리도 바이오리듬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과 공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어제 풀 다 죽어 있었잖아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 풀 죽어 있는데 으아! 막 이러면 지금 미친놈도 아니고 그잖아. 여러분들은 아이씨 어떡하냐 내가 야 여러분들 오늘 신나죠? 미친놈이잖아. 그잖아요. 저는 미친놈 소리 듣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좀 잔잔하게 잔잔한 발의로 하던 일 하세요. 이 영상 보는 것도 힘드시죠? 이렇게 공감 표현을 하고 근데 저도 하던 일 한강공원으로 뛰러 갑니다. 이렇게 좀 해드렸고 오늘은 또 어제보다 훨씬 재미있고 어제의 손실을 반 이상 회복하는 날이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언성을 좀 높여가면서 혼낼 부분은 혼내고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고 제 매매기법도 설명을 잘하고 그래서 오늘 제 매매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가총액 비교법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가 시총이 역전됐던 거 그리고 기아가 지금 현대차의 시총과 거의 근접한 상태 이게 시가총액 비교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래대금 많은 쪽에서 단기 매매는 분명히 승부가 난다. 어제 영상 그냥 재방송으로 보세요. 어제 영상 한 번 더 보라고. 오늘 영상 보고 어제 영상 다시 봐봐. 어제 거래대금에서 똑같은 말 했어. 에코프로랑 SPG를 똑같이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에코프로 20%, SPG 20% 올랐다라는 건 제가 맞춘 게 아니고 거래대금 많은 쪽에서 원래 그런 승부들이 나니까. 그럼 단기 매매는 당연히 거래대금 많은 쪽에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난 단기 매매자가 아닌데 중장기 투자자인데 오케이. 중장기 투자자면 거래대금이 많지 않아도 돼. 우량한 종목이 지금은 빛을 보지 못했을 수 있으니까 남들이 관심 없어도 내가 먼저 사는 게 중장기 투자가 저점에서 사는 논리일 수 있잖아요. 다만 그렇게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중장기 투자자고 이거는 무조건 좋은 종목이야. 2년 있으면 좋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2년 동안 궁시렁대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위해서. 2년 동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자꾸 왜 떨어져? 2년 동안 볼 거라며. 그죠? 오늘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이해하셨어도 여러분들이 투자에 보탬이 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위너 치킨 디너 시간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그 보험 영상에 5분 나무님인데요. 노후 준비를 미리 하시긴 했지만 이렇게 팀장님을 만났었다면 좀 더 철저히 준비했을 텐데 하시면서 젊은 분들 꼭 새겨 듣기 바란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당첨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백조보배님. 생로병사에 모든 답이 있는 듯합니다 하면서 밸런스 회원이 된다면 이 해결 방안을 다 찾는 듯한다고 저희 회사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을 치킨 맛있게 드세요. 네, 모얼파크님. 노후 준비는 변액연금보험이랑 건강보험이 필요하네요. 궁금하면 밸런스 에셋으로 이렇게 회사 광고를 아주 이렇게 이제 치킨 받는 팁을 다들 아시나 봐요. 그 다음에 김김광희님. 이분은 좋은 정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도표와 그림까지 해주니까 이해가 잘 됐다고 영상 보니까 파이어족 되고 싶은 의지가 다시 불타오른다고 하십니다. 당첨! 자, 네, 도사연님. 노후 준비는 지금 당장 전화기 들고 밸런스 에셋으로 네, 광고입니다. 네, 당첨!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대표님 마감 영상이에요. 송님도 예전에 한번 받으셨었는데 다시 한번 드려요. 장종시황이 안 올라와서 불안했었는데 영상 보고선 안정을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늘 하던 대로 내일은 새로운 주식장이 열립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잘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시흥부자님. 낙담일스 구독자분들을 위해 마감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오늘 같은 날에는 특히나 올려주실 줄 알고 믿고 기다렸다라는 그 말이 좀 따뜻하게 들리더라고요. 네, 하던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첨! 자, 그 다음 맥님. 오늘 같은 날 더 챙겨봐야 하는 장마감 시황, 세무사님의 장마감 시황. 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어제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달콤나나님. 이분 뭔가 말이 되게 좋았어요. 올해는 저희 회원분이시기도 하고 풍량을 변경해야 달달한 수익도 얻을 수 있겠죠. 언제나처럼 똑같이 시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는 기회로 여기고 이대로 루틴을 세워서 실행이 나간다고 하십니다. 네, 화이팅! 자, 마지막 분. 큰 행복님. 뭔가 아이디부터가 행복하지 않나요? 라이스의 밝은 에너지와 세무사님의 듬직한 모습에 마음이 놓이네요. 하락장에서도 버틸 의지가 생깁니다. 늘 하던 대로 공부를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옥송 두째 줄까지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하 알는데 화이팅!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 밸런스 텍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 투자 배우고 싶은데요. 뭐 어쩌라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있잖아. 재무설계 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 에셋 있잖아. 친구가 구독자인데 종목 추천해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나이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엥?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수요일 11시 30분 기존 장종시황입니다. 월요일은 웬걸 안 빠지고 오르네. 화요일은 와 어제 버틴 것도 합쳐서 그렇지 이렇게나 빠진다고? 죽겠네. 오늘은 살았다. 하루하루가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하는 변동성이 확대된 요즘입니다. 어제 코스닥 4% 가깝게 빠지더니 오늘은 3% 넘게 오릅니다. 미증시의 상승, 하락폭이나 아시아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좋게 말하면 화끈하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냄비처럼 끓고 싶네요. 일단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계 증시 대비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크고 우리 증시에서도 거래소 대비 코스닥 증시의 변동성이 큰데 어제 오늘 한 번 더 확인시켜주네요. 어쨌든 어제는 다른 나라보다 너무 빠져서 힘들었었다면 오늘은 다른 나라보다 너무 올라서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거래소 차트는 일단 어제 2348포인트까지 깊숙한 하락이 나왔다면 오늘 현재 2391포인트네요. 오늘이건 내일이건 빠른 2400 회복이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 종가 기준 2400을 깨고 휘청대고 있는 증시이니 조금은 보수적 마인드 말씀드립니다. 어제 코스피 200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했다면 오늘은 그 반대인데요. 시총 상위에서 LG 에너지솔루션, 기아, 포스코홀딩스 등은 3% 이상 상승입니다. 상승이 특히 큰 업종은 원전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 건설주 등이 눈에 띄네요.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오늘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급등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으며 성일하이텍, 케어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노신소재, 메디톡스 등도 지수 대비 큰 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도 어제는 탑 30 상승률이 4%대였지만 오늘은 이미 장중에 11%를 찍고 있네요. 어제와 오늘은 정반대로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상한가 두 종목 나오고 있으며 현대그룹 감속기 재료 나올 때부터 치고 나갔던 SPG,
산 근처 움직이고 있고 SBB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하면서 다시 로봇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으며 이스트소프트, 마인즈랩 등 AI 관련주도 움직입니다. 지수 하락의 기술 상승주가 가장 빨리 빠지고 지수 상승의 기술 상승주가 가장 빨리 오르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변동성 측면에서 거래소 대비 코스닥이 큰 것처럼 우량가치주보다 기술 상승주의 변동성이 더 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어제는 지옥, 오늘은 천당, 내일은 몰라.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